대체할 수 없는 정통경제방송 박근혜의 데일리 신태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9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어제 FOMC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매파적인 FOMC였고 역시 그 핵심은 금리 인하 자체보다는 내년에 금리 인하 점도표에 대한 방점에 영향이 있었는데 역시 4회 정도의 내년 금리 인하 관련된 추정이 이번 점도표가 2회로 줄어들면서 시장은 좀 두드려 맞았다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1월 20일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재정 적자 중심으로 가게 되면서 일단 시장에 인플레 관련된 지표가 좀 튀어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FOMC도 역시 트럼프에 대한 경계감을 조금은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장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좋지 못했고 그래도 오늘 아침에 갭 하락했던 그 시장이 조금 이렇게 낙폭을 좀 줄이면서 살짝 돌아선 듯 했지만 오후장 들면서 다시 좀 힘이 좀 빠지기 시작했고요. 물론 장중 저점을 깨진 않았습니다만 이 반등폭이 너무 미미하게 나오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섹터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엔터주 이런 종목들이 다소 조금은 장중 강하게 튀어올랐고요. 그 외에도 일부 테마군들이 좀 튀어오르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오늘 말씀 좀 드리고 조선업종과 조선기자재 이쪽도 역시 호실적 그리고 수출 지표 관련된 환율 영향 이런 것들 분석이 있으면서 주가들이 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수출주로 친다면 조선도 수출주로서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른 섹터도 수출주로서 환율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똑같은 수출주인데 사실 조선만 지금 오늘 좋았고 다른 쪽은 또 힘들게 가는 부분도 있어서 단순하게 환율 효과라고 보기에는 이렇게 좀 차별성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수출주고 수출주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글쎄요 조선만 가지고 수출주다 말하기에는 좀 어렵고 또 화장품도 올라오긴 했는데 화장품도 단순하게 수출주라는 그런 맥락으로 분석해서 주가 올랐다고 보기에는 너무 단순한 분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 말하기 좀 힘들고요. 그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좀 있다고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탄탄청님, 실시간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네, 열심히 저도 하겠습니다. 자주 들어오시고요. 자, 늦었으니까 빨리 시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57.8포인트 갭 하락 출발했습니다. 매파적인 FOMC 영향으로 대부분의 업종 하락 출발한 가운데 일부 남북 경협주와 그리고 양자 암호 테마군들이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락폭이 컸던 섹터는 역시 반도체 그리고 가상화폐, 2차전지 섹터의 낙폭이 장 초반 제일 크게 나타난 섹터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내년 점도표 상향 조정했던 매파적 FOMC에 대해서 대폭 하락세를 보였고요. 마이크론 실적도 가이던스가 부진하면서 시간 외에 약 10% 중반 정도 상당히 크게 낙폭이 일어났습니다. 12월 FOMC가 기준금리 25bp 인하가 이루어졌고요. 내년 금리 인하폭을 50bp로 기존 100bp 그러니까 4회 인하에서 2회 인하로 이게 바뀌면서 축소가 됐죠. 여기에 따라 달러 인덱스가 108포인트로 연고점 돌파를 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5% 돌파를 했습니다. S&P 500이 3%대 그리고 나스닥도 3.6%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예상보다 매파적인 FOMC의 위험자산 축소가 나타났고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위험자산군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마이크론 가이던스 부진에 시간에 16%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규장에서도 당연히 빠졌고요. 자, 코스피는 위험자산 축소 경향, 금리 영향이죠. 그리고 외국인 자금 이탈과 달러 강세, 그리고 환율 급등이 일어났고요. 반도체 실적 부진 영향에 일단은 코스피가 빠지기 시작했고요. 오전 기준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도가 나타났고 오전 기준 외국인들은 현물 2천억, 선물이 8,000계약 이상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은 3천억 이상 오전 기준 현물 대량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과 달러 인덱스 상승에 원달러 환율도 22년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1,450원을 상회하면서 2009년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다가 어영부영 1,500원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환율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자,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부진 그리고 메모리 칩 가격 약세가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어쨌든 간에 마이크론이 HBM 쪽에 AI 쪽 관련된 이슈는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PC나 다른 쪽에서 부진하면서 일단은 부정적인 의미가 나타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의 동반 낙폭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해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역시 원달러 환율 급등의 호실적 수출 추이 호조 등이 나타나고 있는 일부 수출주와 마진 개선 기대감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조선업종이 눈에 띕니다. 조선기자재까지 그러한데요. 트럼프 수혜 업종, 그러니까 미국과 협력 확대 기대감이 일단 있고요. 호실적 기대감, 환율 문제죠. 그리고 마진 개선 기대에 최근 밸류업 공시까지 나오면서 조선업종과 조선기자재가 오늘 상승세에 나타났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도 삼양식품이 전일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오늘 재차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이었고 수출 호조에 따른 수혜 그리고 최근 중국 공장 증설, 캐파 증설에 대한 수혜 효과 이런 것들도 삼양식품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화장품과 의료기기도 미국향 수출 증가 중인 K뷰티 관련된 업종이 올라왔고 오늘 실리콘2가 급반등이 나왔고요.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이쪽도 주가들 상당히 좋았고 그 외에 일부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역시 보여줬습니다. 수출 호조에 따른 해외 수혜 그리고 최근에 강달러로 인한 마진 개선 기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엔터 같은 경우도 JYP 엔터가 2, 3% 정도 올라왔는데 관세 장벽으로서 자유롭고 해외 매출 많은 업종 특성상 강달러 수혜로 이야기됐습니다. 그리고 대형 IP가 내년에 컴백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블랙핑크 그리고 지금 BTS 이렇게 완전체 관련된 부분들의 수혜주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성장주에서는 역시 금리 영향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세였고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 반사 수혜를 기대했던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가 불발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포함한 종목들 좀 빠지기도 했는데 리가켄 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 등도 역시 오늘 분위기가 좀 좋지 못했고요. 자, 양자암호 같은 경우는 구글의 양자 컴퓨터 이후에 상승 중인 테마인데 내년에 CES의 양자 컴퓨팅 부문에 추가된다는 소식도 알려지면서 모든 양자암호 관련주가 올라간 건 아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퀀텀 컴퓨팅 이런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몇 개만 지금 양자암호 쪽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매파적 FMC와 반도체 제약바이오 비우호적인 이슈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성장주 중심으로 구성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더 낙폭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도 장중에 보였습니다. 오전 기준 시총 상위 20개 중에 코스닥 종목은 2개 종목 정도만 올라가는 등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도 코스닥 시장이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도 테마주로서는 트럼프의 북한 담당 대북 담당 특사 지명을 했다면서 이제 트럼프 관련 분위기로 남북 경협주가 좀 올라간다든지 한국 첨단 소재가 양자 얽힘 광자 기술 이전 완료에 전반적으로 상한가 올라가면서 한국 첨단 소재 양자 암호 관련주도 일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FMC 충격으로 시장은 25년 금리 그리고 패드와치 기준입니다. 패드와치 기준으로 봐서는 25년 금리 인하 횟수가 1회까지 패드와치 기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도표 금리 인하 횟수 2회 정도가 나온 것보다도 훨씬 더 매파적인 스탠스가 시장에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언더슈팅을 반영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오늘 주가 빠졌지만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빠지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드 와치 쪽에서는 내년에 금리 인하 횟수가 1회로 지금 내려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도표에서 2회 정도로 내려갔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선반영됐고 조금 더 우려가 어느 정도 매파적인 스탠스가 이미 반영됐다라고도 본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코스피도 장 초반 2426포인트 정도까지 빠졌다가 하락 출발한 뒤에 낙폭을 좀 일부 줄이다가 약간 다시 주춤하긴 했지만 오늘 장중 저점을 깨고 내려가진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은 급락은 좀 제한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전기가스, 의료정밀기기 약세였고요. 반면 음식료, 담배, 기계, 장비, 보험 쪽이 강세였고요. 반도체 대형주는 역시 약세였고요. 마이크론 영향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생물보안법에 미국 연내 통과 불발되면서 셀트리온, 유한양행,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바이오 업종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등도 별로 안 좋았고요. 달러 강세로 수주 사이클 긴 수출 산업인 조선업종은 조선기재재와 함께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기준 선박 엔진 수출액이 지난해 전체 수출액을 뛰어넘는다 이야기 나오면서 10년 내 최다치를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종 그리고 STX 엔진과 하나엔진 이런 엔진 관련된 선박 엔진 관련주도 같이 동시에 좋아졌습니다. 음식료업종은 역시 삼양식품 중국 공장 증설 호수출적 기대감 지속되면서 상승 추세가 재개됐고요. 농심과 오리온 등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방산업종도 오늘 일부 반등세가 주었는데 LIG 넥스원이 정찰용 무인 수상정 관련 수주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 하나에로스페이스도 방위사업청과 K21 공급 계약 체결하는 등의 방산업 신규
수주 소식에 강세를 보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방산이 반등이 좀 나왔죠. 자,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주요 업종 전반 하락하면서 약세였고요. 업종별로는 일반 서비스와 IT 서비스 약세였고, 반면 금속과 출판, 맥체, 복제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매크로 지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표인데 이게 점도표입니다. 자, 이게 하나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12월 점도표 중간값 변화입니다. 24년 4.375에서 4.375 유지가 됐지만 25년도에는 3.375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3.875로 50bp 상향 조정됐고요. 26년도에는 2.875가 됐었는데 3.375로 50bp 또다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27년도에는 2.875에서 3.125로 25bp 정도 상향이 됐죠. 그래서 장기 중립금리는 2.875에서 3%대로 12.5bp 정도 상향 조정됐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24년도 중간값은 9월 점도표대로 총 4회 인하로 마무리가 됐는데, 하지만 4명의 위원이 동결이 적절하다고 또 점을 찍었고요. 이는 전반적으로 지금 3명의 위원들이 동결에 무게감을 두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25년도 중간값이 9월 달에 제시한 추가 4차례 인하에서 2차례 인하로 50bp 상향 조정됐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값보다 높은 수준의 점을 찍은 위원수가 4명인데 아래에 점을 찍은 위원수 5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6년도 중간값도 9월 대비 50bp 상향 조정된 것도 보이고요. 단 9월과 마찬가지로 인하의 수는 2회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쭉쭉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려 보면 점도표 변화가 일단 오늘의 시장의 하락세를 나타냈던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영역 상단으로 제시했던 최근에 미국채 10년물 4.5% 정도까지 근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미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급반등 주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준다면 시장의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조금은 저점을 잡아가는 수준 정도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힘겨루기가 지지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키움증권 자료입니다. 올려주시면, 자,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피디님. 예, 키움증권 자료인데 제일 위쪽 보시면 이렇게 FOMC 결과 발표 전후에 나스닥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제일 위쪽에 왼쪽은 나스닥이 쭉 빠지기 시작한 거죠.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그리고 제일 위 오른쪽 표는 이제 일대 10년물 국채금리가 막 장중에 막 치솟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가운데 쪽에 보시면 미국 증시에서 200일선 위에 있는 종목들 비중인데 파란색 실선을 이제 가운데 그래프의 왼쪽으로 보시면 파란색 실선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증시에서 200일선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들의 비중이 60% 내외로 계속 빠지고 있고 정체가 되고 있죠. 근데 빨간색 선이 나스닥 지수인데 이게 계속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최근에 오히려 이렇게 M7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됐음을 sen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비중은 200일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주가는 올랐다는 것은 M7에 대한 쏠림 현상이 훨씬 더 심화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동시에 이 쏠림 현상이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11월 이후부터 M7 내에서도 테슬라와 같이 트럼프의 찐수에 이것만 주가들이 급등했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가 대부분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하나만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12월에 FOMC 결과 이후에도 그간 주가 상승이 컸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조정의 폭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역시 테슬라 쪽에 조정의 폭이 혹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마 일부 그 포지션, 그러니까 파생 포지션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가 막 급등했던 구간이 있었죠. 그때도 파생 포지션 때문에 그게 감아 돌아 들어가면서 이제 급등이 나온 그런 이야기가 일부 나온 적도 있는데 지금 테슬라도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오늘 신영증권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테슬라의 어떤 포지션 그것 때문에 주가가 다른 것 빠질 때 테슬라가 이상 급반등이 좀 나타나는 것도 좀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분석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테슬라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대폭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과연 그런 어떤 포지션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펀더멘탈리 좋아 보여서 멀티플 추가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것이, 그거는 조금은 좀 더 공식적으로 팔로우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너무 올라가고 한국 수출과 관련된 부분인데 역시 원달러 환율이 1,450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고환율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다만 키움증권에서는 지금 국내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환율 효과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의 환경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일부 지금 오늘 화장품 이런 것들도 수출 지표 관련해서 환율 효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거든요. 주가들이 올라가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뭐 자동차는 왜 안 돼? 반도체는 왜 안 돼?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환율 효과로 이런 섹터가 그냥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뭐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조선 그다음에 오늘 화장품, 그다음에 일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 것들이 역시 환율 효과로 삼양식품까지 그런 것들이 좀 관심 쪽에 있어서 주가 올라갔다 이런 분석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섹터에 대해서는. 자,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키움증권은 뭐 기본적으로 코스피 2,400 정도 수준에서는 수출주, 그 다음에 주주환원, 특히 금융이나 뭐 통신 이런 주주환원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좀 분할 매수를 충분히 할 만한 가격까지 왔다라고 키움증권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부 분들이 뭐 제가 얼굴이 헬스케졌다고 말씀 주시는데요. 뭐 헬스케지면 좋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죠. 여러분들도 이 스트레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을 해치는 가장 나쁜 것이 스트레스인데 이 시장을 쳐다보면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잘 지켜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역시 이제 오늘 반도체입니다. 지난밤 뉴욕 시장에서 페드의 금리나 속도 조절 시사 등 때문에 급락을 하는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85%나 일단 급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향후 실적 가이던스 부진이 나왔고요. 시간 외에서 16%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월가 전망치 매출 89억 9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92 달러 크게 하회하는 수준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저장장치 업체 킹뱅크와 글로웨이가 각각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32GB 용량의 DDR5 D램을 출시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두 제휴사 모두 공급업체와 제작 공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상품 설명에 국산 DDR5 칩이라고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 업계에서는 중국 최대 메모리 제조업체인 CXMT가 DDR5 양산에 성공한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했다라고 나오죠. 근데 물건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수율이거든요. 수율.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냐, 중국 제품이. 이게 사실 중요한데 단순하게 이렇게 제품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극단적으로 뭐 DDR5가 그러면 망가지냐, 가격이.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볼 수 있는데 지금 워낙 센티가 안 좋고 시장이 또 빠지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하나 나오니까 확 밀어버리는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킹뱅크라든지 그다음에 글로웨이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어쨌든 DDR5 D램을 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경계감 때문에 센티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좀 좋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DDR4도 마찬가지고 한쪽에서는 생각보다 지금 EUV 장비라든지 여러 장비들이 못 들어가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고요. 이런 뉴스를 내면서 지금은 중국의 캐파가 너무 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계를 하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극단적입니다, 양쪽이. 그래서 정말 어떤 게 맞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시장의 분위기가 센티가 좀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부정적인 뉴스가 힘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 거죠, 지금은.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루팡이라는 플랫폼에서 지금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트렌드 포스에서 지금 GB200이라는 이쪽에 생산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일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젠슨 황 CEO가 GB200 생산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AI 서버 생산 라인은 풀 가동 중에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조금 사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최근에 떠도는 GB200 AI 서버 출하 지연 소문에 대해서 해명을 직접 하면서 GB200은 현재 풀 가동 상태로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젠슨왕의 주요 발언은 단 3개월의 시간 차이가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황해 이 발언이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고 GB200 AI 서버를 위탁 생산하는 폭스콘, 퀀타, 그다음에 위스트론, 그다음에 인벤텍 등의 공급망에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하하는 걸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젠슨왕이 직접 나서면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운 가운데 위탁 생산 업체들은 GB200 AI 서버 출하로 실질적인 매출 기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 뭐 사실 트렌드 포스가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 내년 2분기 또는 3분기로 대량 출하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 젠슨왕이 공식적으로 이러한 우려를 잠재웠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시티그룹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75달러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에 GPU,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GPU와 커스텀 ASIC 반도체 논란이 이제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역시 두 기술은 시티그룹에 따르면 두 기술은 공존할 것으로 본다는 거고요. 쿠다를 통해서 다양한 워크로드에 맞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점이 엔비디아의 GPU가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8년까지 ASIC 반도체의 유닛 비중이 35%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AI GPU의 높은 평균 판매 단가로 인해서 ASIC 반도체의 매출 비중은 25%에 그칠 것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뭐 최근에 ASIC 반도체 관련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SIC 랜드라든지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쪽이 좋았지만 오늘 좀 장중에 흔들렸는데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장중에 10%까지 주가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되는 종목들은 좀 주가들이 상당히 높은 식으로 올라간다. 이런 것들도 한번 그 사이에 반도체 IT 부품,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게 강하다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섹터입니다. 화장품과 음식료 쪽인데 역시 뭐 달러 환율 급등세 보이면서 수출 지표에 오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조선 음식료 화장품 이렇게 수출주 중심으로 마진 개선 기대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오늘 올라가긴 했는데 최근에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잠정적으로 93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역대 최고였던 2021년 전체 수출의 92억 달러 이미 뛰어넘었었고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 돌파가 전망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K푸드도 상당히 열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농식품 수출 누적액이 잠정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90억 4,800만 달러 기록하면서 수출 상위 품목 라인인 라면이 11억 3,800만 달러, 연초류가 10억 1,300만 달러, 과자류가 7억 600만 달러, 음료류가 6억 900만 달러, 커피 조제품이 3억 400만 달러, 쌀 가공식품이 2억 7,500만 달러 모두 11월 말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양식품이 눈에 띄게 주가 올라왔고 농심이나 오리온 등도 따라 올라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실리콘2라든지 그다음에 코스맥스, 파마리서치, 뭐 토니모리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고 삼양식품이 주가 올라가니까 이제 소스 만드는 불닭볶음면 소스 만드는 S&D가 장중에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롯데웰푸드, 농심 빙그레 관련 음식료 업종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음식료, 그다음에 화장품 이렇게 환율, 그러니까 고환율 관련해서 좀 수혜주로서 거론되면서 주가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오늘 일부 엔터주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것들도 주가들이 좀 오른 이유도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난 10월 달에도 미국 국적인 마동석 배우가 중국 영화에 출연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인디 싱어송라이터인 검정치마라는 부분들이 지금 지난 10월 18일 중국의 북서부 산시성 시안에서 콘서트 틴 트러블 인 차이나를 열었다고 합니다. 검정치마는 지난 이달 30일 중국의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그리고 내년 1월 1일에는 허난성 정저우에서 같은 공연을 열 예정인데 검정치마의 국적이 미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한국 국적 한국 가수회까지 문호를 개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점진적인 조치를 선호하는 중국이 수도 베이징이 아닌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국 가수의 공연을 차츰 좀 허용해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런 흐름에서 한국 국적 가수의 중국 공연 가능성도 좀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자료 보시면 한투증권의 자료입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인데요. 자,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한국 화장품 수출주에 대한 실리콘2 관련해서 주가의 반응이 오늘 높게 나타났고 장중에 10% 이상의 급반등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보면 올타뷰티의 기존점 선장 추인데 계속 빠지다가 이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율 상승에 따라 얼마나 오르는지 추정해서는 불가능하지만 다만 3분기 대비 4분기 원달러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4분기 회사가 3분기에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 매출을 달성하더라도 4분기 실적은 환율 영향 때문에 전분기 대비 3에서 4% 정도의 실적 상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달러 강세 수혜를 받으면서 수급적인 영향도 커 보이는데 오늘 실리콘툴 필두로 화장품 섹터 움직이고 있고 3분기 낮은 눈높이에 대비해서 4분기 업황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미국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우려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결국은 경쟁 심화로 볼 수 있는데 미국 시장에 대한 우려의 시작은 엘프뷰티 브랜드사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 디지털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 때문에 판단합니다. 다행히 올타뷰티 유통사는 3분기 실적에서 3분기 회사가 집행한 프로모션율이 2분기보다 낮아졌다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아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3분기 실리콘투의 실적을 되짚어 보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미국 매출 때문에 일부 유럽의 고성장 그리고 완벽한 판관비 컨트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OPM이 주목받지 못했다는 거죠. 미국이 살짝 쉬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다른 쪽이 좋아지는 것이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급락을 했는데 3분기 당시에 화장품 섹터의 업황이 좋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불가피할 수도 봤지만 하락세는 너무 과도했다. 예, 그 정도로 한투증권에서 오늘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실리콘2의 지표인데요. 영업이익률이 지난 3분기에 22.8%까지 올라가면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했고요. 밑에 보시면 매출액도 더 올라갔거든요. 근데 스트리트 컨센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실적 발표하는 날 약 450억 정도 이상 이렇게 영업이익을 추정했는데 430억대인가 얼마 나왔죠. 근데 그날 거의 한가 간 수준으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20몇 %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그다음부터 실리콘2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급락 상태로 3만 원이 깨지면서 엄청나게 주가들이 빠지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된다. 그때 이제 기관들이 막 마구잡이를 팔았죠. 예, 그래서 그들이 스트레스 컨셉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렇게 패버리니까 조금 이제 엉뚱하고는 황당했습니다만 아무튼 최근에 저점에서 올라오는 힘은 그래도 좀 실리콘2가 괜찮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 급락하는 모습에서 그 가운데서도 환율 효과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리콘2가 장중에 10% 넘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까지 나왔다는 점도 고무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그다음에 펌텍 코리아, 한국 콜마 코스맥스 등등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들이 오늘 올라왔고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2가 눈에 띄게 좋았다.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똑똑님께서 박근영님 어준형 스타일로 바꿔보세요 하시는데 이게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주셔야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스타일이 헤어스타일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짧은 머리로 이렇게 지낸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머리 기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제가 반곱슬인데다가 중간에 이렇게 지저분한 것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반곱슬 머리를 장발로 기른다면 그 과정에서 중간에 제가 못 참아가지고 깎아버릴 것 같아요. 저도 머리를 길러서 좀 이렇게 파마, 컬을 좀 넣는 파마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좀 해보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해를 해주시고, 네. 시스루 섀도우 펌을 한번 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스루 섀도우 펌을 하고 싶은데, 머리가 좀 길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만큼 기르기가 자신이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또 시간도 없고요. 머리를 간단하게 왁스로 스타일링 하는 시간이 좀 빠르기 때문에, 머리 기를 자신이 좀 없어요. 중고사 그만두고 회사 안 다니면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입니다. 제약바이오인데요. 역시 이제 금리나 경로가 4위에서 2위로 줄어드니까 역시 아주
약화될 수밖에 없는 센티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시 금리 변동에 따른 밸류에이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알티오젠, 이가켄바이오, 삼천장 제약도 그랬고요. 한올바이오, 파마, ABL바이오, 셀트리온 등도 마찬가지고요. 삼천장 제약은 최근에 제법 그래도 한 8, 9만 원까지 빠졌다가 12만 원까지 그래도 꽤 올라오긴 했는데 역시나 이 금리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역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금리 변수 때문에 바이오, 제약바이오주가 빠졌고요. 그 외에도 기술주, 카카오, 네이버, 삼성 SDI 등의 인터넷 IT 기술주들도 오늘 하락을 했다. 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바이오는 그냥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금리 이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로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고요. 자, 테슬라도 전일 8.28%나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2차 전지가 역시 빠졌는데 이것도 금리 이슈가 좀 있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테슬라가 굉장히 급등을 했죠. 아까 M7 중에서도 테슬라만 굉장히 많이 급등한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표를 보여드렸는데 역시 최근에 테슬라가 어느 정도 약간 그 파생 포지션 이것 때문에 스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결국 마무리되면은 테슬라가 다시 한번 약간 조정 국면이나 좀 쉬어가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분석이 해외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공격적 상향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단순한 그런 수급 때문에 있을까? 물론 수급 영향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수급 말고도 이제 FSD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내년 1분기 정도에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자율주행 FSD에 대한 멀티플, 그다음에 AI에 대한 멀티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들 로봇 사업에 대한 멀티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단순히 스퀴즈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들이 급등했느냐 이것만 놓고는 좀 설명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안 되고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멀티플을 적용하면서 관련된 목표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혼자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질 때 아마 모난정이 이제 모난 게 이게 정을 두드려 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달리 혼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눈에 띄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2차 전지도 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섹터, 즉시 이제 가상화폐, 드나모 관련주인데요. 비트코인이 역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 장세를 보이면서 오늘 오전 11시경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서는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1억 4,900만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 같은 하락은 역시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 영향 때문에 분석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제롬 파월 의장의 코멘트도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을 나타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또한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대해서도 그것은 의회가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연준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언급을 했죠. 이런 것들이 또 기술적으로 최근에 비트코인 마린이 오른 상태에서 약간 부정적인 이슈로 역시나 이야기가 됐다면서 드나모 관련주나 가상화폐 관련주가 오늘도 조정을 받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조선과 조선 기자재가 상승을 했는데 역시 일부 언론에 따르면 조선 업종들이 올 들어 수주 목표치를 채운 상황에서 달러값 상승이랑 호재까지 만나서 주가 오름세를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HD 현대 조선 3사가 최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또 발표하면서 밸류업 관련된 적극적인 주주환원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조선업이 이미 슈퍼사이클 초입에서 올 들어서 3년치 수주 일감을 확보하면서 시장 주도주로 떠올랐고 HD 한국조선해양은 연간 목표 135억 달러 이미 152%나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연말까지 예정된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설비 FLNG 상선 물량을 감안하면 목표치 97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글로벌 금융사 ING가 내놓은 아시아 조선업 르네상스 기록적인 수주와 가격 상승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K조선이 LNG, 그다음에 LPG 운반선 등 고부가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고부가치 지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는 70% 이상 국내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수혜가 높은 섹터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중국 조선 시장에서 중국이 이제 조선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주가 자국 선주로부터 발생하면서 전체 수출 중에 선박 수출 비중은 한국과 일본보다 훨씬 낮은데 전반적으로 지난해 한국의 선박 수출이 연초 누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2%나 급증을 했고요. 전체 수출 증가율은 8.5%를 크게 상회했다고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국내 조선소들도 미국 해군의 MRO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역시나 조선과 조선 기자재 그리고 엔진주 이런 것들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요. 특히 태광은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 수혜 기대감도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아마 오늘 태광이 리포트가 또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주가 상향 조정까지 나오면서 리포트에 대한 영향도 긍정적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7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자암호 관련인데 역시 이제 지금 시장은 양자암호 테마가 가장 또 핫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양자암호 테마주가 다 오른 게 아니고요. 한두 종목만 눈에 띄게 또 올라가는 모습도 보고 있죠.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퀀텀 컴퓨팅이 52.95%나 급등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이 회사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초 이후 8배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나사 고다드 우주 비행센터가 퀀텀 컴퓨팅에 첨단 이미징 기술 도입한다는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요. 퀀텀 컴퓨팅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나사의 엔트로피 양자 최적화 기계인 디렉3를 제공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계약은 양자 컴퓨팅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구글이 또 초전도 양자 컴퓨팅 반도체 칩셋인 윌로우를 공격한 모멘텀도 계속적으로 좀 지속되고 있다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첨단 소재, ICTK, 그 다음에 코이버, 그다음에 아이윈 플러스 ALT 등의 양자암호 테마가 주가가 올라왔고요. 한국 첨단 소재는 양자 얽힘 광자 쌍생성 기술 이전 완료 모멘텀이 지속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최근에 아주 핫하죠. 예. 근데 이제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에서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이제 슬림화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살짝 조금 이제 올 만큼 또 올라왔나라는 생각도 들고는 있습니다. 단기에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경계를 하셔야 될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늘어나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오늘 8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미국 정부가 중국의 TP-링크 인터넷 공유기 관련해서 미국 내 판매 금지 검토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련주가 올라왔는데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영반정부가 중국의 네트워크 장비 회사인 TP-링크를 상대로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지를 조사하면서 이 업체가 생산한 인터넷 공유기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기 같은 경우는 가정뿐만 아니라 국방부를 포함한 연방정부 기관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장비라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TP-링크가 현재 미국 내 가정 및 소규모 오피스에서 쓰이는 인터넷 공유기 가운데 점유율이 65%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판매 금지가 공유되고 있으면 역시 상당히 좀 시장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머큐리, 솔리드, 라이콤, 오이솔루션, 기가레인 등의 일부 통신 장비 테마가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될 것 같고요. 자, 9번째 섹터입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등의 남북 경협주가 상승을 했는데 역시 트럼프 당선자의 우선 외교 순위, 외교 과제에 북핵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응 로드맵과 구상을 다듬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 당선자가 현지 시간 지난 14일 날 대북 업무를 포함하는 특별임무 담당 특사에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대사를 지명했다고 합니다. 그리넬 특사는 트럼프 1기 때 독일 대사와 국가 정보국 국장 대행 그리고
코소보 세르비아 협상 대통령 특사를 지냈고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제재와 북한 관련 사안을 다룬 경험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기 때문에 역시 대북 관련 뭔가를 지금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연하게 이 김정은 북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사이가 좋다. 그리고 아마 북한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메이저리그 같이 보고 이런 것도 뭐 우리가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뭐 대북 관련해서 종전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관계 형성,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기계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휴전 기대감 부각되면서 건설 기계도 같이 올라왔는데요. 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7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위한 중재자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를 만날 것이고 그 이후에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승리 계획 중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어떤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국 이야기가 되는 게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원하는데 러시아는 나토 가입을 막고 있죠.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뭐 미국이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적으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가 지원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를 계속 해와서 종전 쪽으로 이제 방향은 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외신에 따르면 벨기에의 마르크 르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 관저를 방문해서 악화하는 전쟁 상황을 전하고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또 논의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 것들까지도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건설 기계, 그 다음에 재건 관련 주가들이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동기업, SY 스틸텍, 그다음에 아이톡시, SG, 현대에버다임, SH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뭐 10번째, 11번째는 전부 다 관련된 그 이야기가 정치 테마주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뢰도 여론조사 1위 모멘텀 지속되면서 일부 관련주가 올라왔죠. 이번에 탄핵 심판 관련해서 역시 탄핵 가결안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좀 이렇게 신뢰도가 좀 높아졌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더군다나 이 국회에 담을 넘을 때 사진이 너무 잘 지키셨거든요. 오인식 국회의장께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시장에서 상당히 좀 센티적으로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 좀 모르겠어요. 일단은 우은식 의장이 신뢰한다는 응답이 최근에 한국 갤럽에서 평가한 18세 성인 남녀 1,002명에게 최근 정계 요직 인물에 대한 개별 신뢰도를 물었는데 우원식 의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6%로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 관련주로서 한국정밀기계,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뱅크웨어 글로벌 등의 관련주가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본보수 대선주자 적합도 1위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지금 미디어 토마토 153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6%가 유승민 전 의원을 지목했다. 1위를 차지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한동훈 전 대표가 11.4%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10.1% 오세훈 시장이 8.1% 뒤를 이으면서 상당히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범보수 대선 주자 적합도 1위 차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관련 주식으로서 뭐 대신정보통신, 3일기업공사 등의 유승민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고 있는 일부 종목들이 움직였다. 이건 뭐 정치 테마주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재미는 없으나 시간이 순삭되는 그런 관련된 방송, 박근혜 데일리 힌트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내일 웃는 얼굴로 좀 반등을 기대하면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